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세액에 관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고 이 챕터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풀어보실 문제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X1년 초에 설립된 강원의 20X1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00만 원이었으며 법인세율은 30%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서 당기손익이식 금융자산, 회계매출이익, 벌가금 이렇게 세 가지 조정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 강원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할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얼마인가. 근데 문제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만 물어보고 있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법인세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법인세 비용은 미지급 법인세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차례를 결정을 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산정이 된다. 보시면은 이제 미지급 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과세소득을 먼저 알아야겠죠. 회계이익 그리고 조정사항이 1개, 2개,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과세소득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회계이익이 지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손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세무보고 목적은 발생기준 유지난 세무승고 목적은 현금기준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안 나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세무신고는 거의 현금 기준인 게 많아요. 보통 재무회계는 저희가 발생주의 기준이라고 기본적으로 개념체계 시간에 다뤄봤었고 기존에 저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회계처리 기준이 발생기준, 수익과 비용 대응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회계처리 많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지금 회계적으로는 손실로 인식했지만 세무적으로는 실제 나중에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처분이 될 때 그때 인식해주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 금액은 세무신고상 손실이 아니다.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줘야 돼요. 그 나중에 처분할 때 해소되는 시점에 그때 차감을 해라 그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할부매출이익. 할부매출이익도 저희가 수익 인식기준 시간에 다뤘다시피 할부매출은 그때 이제 돈을 늦게 받는 거지 실질적인 재화의 그런 권리가 다 넘어간 거예요. 구매자한테 넘어간 건데 여기서 세무신고는 현금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 기준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수익으로 인식이 되어 있겠지만 세무상 그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상에서는 수익이 아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벌가금. 요거는 벌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계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당연히 이제 비용 되어 있겠죠. 벌금이니까 되어 있겠지만 여기 세무상에서는 벌가금 내는 거는 이거는 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가금은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일시적 차이랑 영구적 차이를 구분하면 여기까지 일시적 차이고 여기는 영구적 차이죠. 여기까지 같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 차대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할부매출이 10만 원이면 실제 돈이 들어오는 때 플러스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산한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선 따지는 거다. 차감한 일시적 차이, 가산한 일시적 차이는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과세소득이 99,0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세율이 지금 보니까 30%라고 나와있죠. 그럼 과세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미지급 법인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98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미래 차감할 시적 차이니까 자산이고 이건 가산할 시적 차이니까 부채예요. 근데 금액이 지금 부채 금액이 더 크죠? 순액으로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만 원. 4만 원이 지금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여기는 미래에도 세율이 똑같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30%를 곱해서 12,000원. 12,000원이 이연법인세 즉 부채로 가는 거겠죠. 부채. 그래서 12,000원 하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은 요거 두 개 합친 것만큼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근데 문제에서는
자산과 부채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는 일단 틀린 거예요. 이거 순액으로 한쪽에다가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케이스는 지금 자산은 0이고 부채는 12,000원이다. 이게 지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 저희는 실제로 물어보고 있지 않은 법인세 비용까지 한번 같이 계산해봤다는 거 같이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문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다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이 로직을 똑같이 적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법인세 비용을 또 묻고 있죠. 주 대성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X0년 12월 31일 현재 위험업체 자산, 부채 잔액은 없었다. 법인세법상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하고 기타 법인세와의 차이는 송금불산입한다. 20X1년도에 포괄이익계산 서상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법인세 비용 계산하려면 미지급 법인세 먼저 계산해야겠죠. 하고 차세 계산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계 이익이 얼마냐? 2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접대기 한도 초과이익이 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이익이 있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세 가지가 있죠. 이건 하나씩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이익은 이거는 그쵸? 접대비를 필요 이상으로 쓴 거니까 그만큼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적 차이가 되고 한도 초과이익이기 때문에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영구적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은 이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처분됐을 때 실현되는 거라고 했죠. 한도 초과액 한도만큼만 비용 인정해주고 그 이상은 인정 안 해주겠다.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거는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죠.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것도 텍스상으로는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익이 아니다. 텍스상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해소될 때는 마이너스 05 플러스 20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소득을 구하면은 과세소득을 구하면은 214만 원이래요. 214만 원이고 세율이 지금 20%죠. 그럼 미지급법인세가 428 그래서 그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금액 지급할 금액은 42만 8천 원으로 계산이 됐고 위험법인세 차하고 대만 계산하면 돼요. 자산 부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여기 순액으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천 원이죠. 마이너스 4만 원. 이렇게 되면 미래의 차관말 일시적 차이니까 위험법인세 자산이 계산이 되겠죠. 여기 자산. 이 4만 원에다가 똑같이 세율 20% 하면은 이거는 8천 원이 돼요. 그럼 8천 원만큼이 지금 위험법인세의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인세 비용이 차감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42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둔게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은 정답이 이제 42만 원이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보신 문제가 되게 비슷비슷해요. 비슷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자면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요거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구분하는 파트랑 그다음에 요거 세율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세율에서 같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단기 세율 적용하는 거고 이연법인세 할 때는 미래에 적용된 세율을 문제 주어지는 대로 적용하는 거다. 여기만 좀 유의하셔가지고 이연법인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인세 회계에 이어서 남은 시간 동안 현금 흐름표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이제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 목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재무제표 상태 현금 흐름 보여주면서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익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되게 많이 났는데 현금 흐름표가 뭐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회사의 영업 실적이 좋아서 이익이 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업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익의 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영업활동 수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와 있는 게 그 지급 능력이 이제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 이런 파트를 보면은 특히 재무활동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급 능력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가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현금흐름표의 유용성 5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화 된다기보다는 이제 참고 목적으로 아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그 현금흐름표를 볼 때 영업현금흐름, 그다음에 투자활동 현금흐름,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영업활동이고, 어떤 게 투자활동이고, 어떤 게 재무활동인지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게 꼭 정확하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재무제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쉬운 거는 재무활동이 제일 쉬워요. 재무활동은 자본과 이 부채 중에서 그 자금 조달하는 관련된 부채들 있잖아요. 고정부채 쪽에 있어요. 이 비유동 부채 쪽에. 비유동 부채 쪽에 뭐 사채, 차입금 이런 것들이랑 자본 관련된 계정이 재무활동이다. 이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사채, 차입금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본금 관련된 게, 재무활동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투자활동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투자하는 거,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산다,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유동자산, 자산 파트에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을 투자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동자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채 계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미지급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취득을 뭐 거액을 들여서 하는 케이스에는 미지급금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그런 미지급금들은 뭐 부채에 뭐 유동으로 갈 수도 있고 비유동으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요, 투자활동, 어떤 뭐 특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투자활동에 관련된 거는 이 비유동 자산 파트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영업활동인데 나머지를 보면은 그래서 유동자산, 그다음에 여기 유동부채, 이 파트가 아무래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계정 과목들이 이제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영업활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비유동자산 파트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그쵸? 비유동자산 파트에 있는 거지만 이게 또 영업활동이에요. 같이 급여를 주고 이런 활동을 영업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좀 특별한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계정 과목 중에서 매칭이 좀 되긴 한다. 근데 100% 정확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악하시고 한 번씩 내용을 이제 관련 그 이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2번부터 볼게요. 2번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있고 괄호 2번에 보시면은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가 나와 있죠.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으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으로 투자 및 재무활동 관련 자산 부채를 제외한 모든 자산 부채 관련 계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 채권, 재고자산, 선수금, 선급비용도 유동부채죠. 그 선급비용은 유동자산이 되는 거고, 미수수익,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그리고 그쵸, 퇴직급여 채무, 확정급여 채무 똑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다. 그리고 3번 괄호 보시면은 투자활동 관련 자산 부채는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은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으로 대부분 재무제표상 비유동자산 관련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 다 관련돼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관련 자산 부채는 기업의 납입자본과 사익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재무상태표상 부채 자본 항목 관련 계정이다. 그래서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 사채, 차익금 이런 것들이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이제 계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첫 번째로 저희가 뭐 직접법, 간접법 이런 거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직접법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따로 구하고 투자활동 현금흐름 따로 구하고 재무활동 현금흐름 따로 구하는 건데, 간접법은 일단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예요. 영업 확률 이렇게 추정하는 거다. 이게 간접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에서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럼 당기순이익에는 여러 가지 그 수익과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인데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 관련 없는 비용을 더하고, 왜냐하면 영업활동 관련 현금 흐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 관련이 없는 비용들은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영업 관련 없는 수익이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시켜줘야겠죠? 관련 없는 수익.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관련된 수익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업 관련 관련된 자산 부채 변동을 반영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끝이고, 저는 이게 사실 현금 흐름을 그리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그 저자들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가장 간편하게 이해하면서 가장 오답률이 낮은 그런 케이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풀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영업 관련 없는 수익을 빼주고 관련 없는 비용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있는 자산 부채를 변동된 것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변동된 건 마이너스 있겠죠? 조정해주는 이런 로직으로 모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게 자산이 증가가 됐다. 자산이 증가가 됐다.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나가죠. 현금 유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재에 보시면은 영업활동 관련 자산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붕괴만 쳐봐도 자산이 들어올 때 현금이 나가죠. 근데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면은 돈이 들어와요. 현금이 유입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영업활동 관련 부채가 증가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은 요것들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영업활동 관련 없는 비용과 수익의 예시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손익, 자산의 손상차손, 자산의 처분손익, 부채 상환손익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항목들이 영업 관련 없는 비용이고 수익인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카테고리도 구분을 하고 할 수 있으셔야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개념 잡으신 다음에 한번 이제 계산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5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간접법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꼭 다룰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세상에 2009년도 재무제표에서 수출한 자료이다. 가지고 X9년 말, X8년 말 그 자산 부채 항목들 나와 있어요. 20X9년도에 보험료 및 임대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로 고치는 거,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고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또 이 파트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이거를 산식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건 사실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산식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발생주의 비용은 현금주의 비용에다가 단기 만약에 성급된 게 있다면 빼주고, 그럼 정기는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기는 단기에 실현되기 때문에 정기 성급은 빼주고, 그 다음에 단기 미지급은 더해주고, 또 반대로 전기 미지급은 차감해준다. 이게 산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현금주의 비용에서 우리가 회계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 발생주의로 마지막에 결산 조정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단기 성급 비용, 단기 성급은 당연히 단기에 미리 지급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빼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 미지급한 거는 올해 비용인데 돈을 안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미지급한 거 도와줘. 정기는 무조건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생주의 수익,
차익은 현금주의 수익에서 보시면은 단기 선수 돈만 미리 받은 거다. 빼주고 있겠죠 당연히. 돈만 미리 받은 거다. 회계상 이익이 아닌데 돈만 미리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기 선수. 그리고 여기도 단기 미수. 이거는 올해 기속 수익인데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단기 미수, 전기 미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식으로 적어 놓으시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를 외우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나서 여기에 딱 문제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쵸? 보험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죠. 그래서 보험료부터 발생주의 비용으로 볼게요. 발생주의 비용 보면은 여기서 보험료가 지금 여기는 현금 흐름을 입고 있죠. 이게 X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걸 모르는 거고 발생주의 비용이 1,000원. 1,000원이고 발생주의 수익이 2,700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단기에 선급 보험료가 2,500이죠. 단기 선급 2,500. 전기 선급이 2,000. 이거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발생주의 수익이 선수임대로 단기 선수, 전기 선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식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현금주의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외우시지 않으셔도 좀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역산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는 1,500 유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료는 3,700 유입이 나오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를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뤄봤고 그다음에는 7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전 문제 풀기 전에 했던 간접법을 이용한 아주 기본적인 그 현금흐름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서울의 X9년 당기순이익은 150만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서울의 20X9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면 그 영업활동 현금흐름 묻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조정사항들이 쭉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당기순이익이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이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영업활동 관련 없는 수익비용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있는 자산부채 이렇게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조정하면 첫 번째 볼게요. 감가상각비는 영업 관련 없는 거죠. 우리 감가상각비는 그 위험자산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투자활동 관련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거 영업활동 관련 없는 수익 비용을 없애주는 처리죠. 없애주는 처리. 그러니까 이미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해줍니다. 플러스 15만원. 그 사채의 발행은 재무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항상 없는 거고. 선급 비용의 감소는 그죠? 여기 지금 2만 원이 지금 있는데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또 미지급 비용이 증가. 이거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 현금 배당은 이것도 재무활동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고. 매출채권의 증가. 매출채권이 증가하면은 손익이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2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위험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 관련 없는 수익, 여기는 비용인 거죠. 영업 관련 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20만 원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당기순이익에 영업 관련 없는 손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손익을 없애주는 걸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자산 부채의 변동에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한다. 가장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답은 17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사실 이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같이 풀어보면은 어떤 건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9번 문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도 이 기본적인 로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네, 역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9번 문제 보시면은 주관세의 20X2년도 상품 매매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관세의 20X2년도 매출 총이익은 여기는 지금 현금주의가 나와 있고 발생주의 이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관련 현금 수입 지출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역산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저희는 당기순이익이 원래 그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제일 위에 매출 총이익이 있는 거예요. 총이익이 지금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아까처럼 역산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주의 지금 매출 총이익 있죠. 현금주의. 현금주의 매출 총이익은 매출 관련 현금 수입이 64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현금주의 그 지출이 42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현금주의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구하면은 21만 7천 원이 그쵸? 현금주의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자산부채를 한번 보시면은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초에서 이게 초 말 잘 보셔야 되죠. 아까는 그 최근 연도가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 연도가 여기 있어요. 근데 매출채권이 초에서 말로 하면 감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플러스 현금 흐름상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도 증가했어요. 재고자산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매입채무는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6,000원. 그리고 환수수익은 부채죠. 부채가 지금 감소했어요. 그러면 현금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다예요. 여기는 손익이 없죠. 관련된 손익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산부채만 조정해주면 되는 거고 역산을 하는 것만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그렇죠? 이게 21만 3,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9번 문제 이렇게 다뤄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영업현금흐름 관련, 그러니까 영업활동 관련 자산 손익이 없었던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는 영업 관련 손익이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비슷한 문제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은 단기 매출액은 30만 원이고 대손상각비는 2만 원이다.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기초 및 기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얼마인가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이 대손상각비를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답을 맞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는 지금 매출액은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손상각비 2만 원 이 정보가 나와 있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발생주의 관련된 정보는 이게 다예요. 여기 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 매출액 마이너스 대손상각비가 당기순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통 뭐 조정사항으로 계산을 하시면 조정사항 해가지고 뭐 계산한다고 하시면 오늘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또 영업활동 관련된 수익, 그러니까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관련된 비용은 당기순이익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당기순이익 자체 계산이 매출액에서 대손상각비를 뺀 거로 시작하는 거죠.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조정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쉬워요. 나중에 혼자 푸실 때 여기 관련된 손익이 있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줘야 되는데 대손상각비는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감을 하고 조정사항은 없는 거예요. 영업활동 관련된 비용이죠. 그러니까 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관련된 수익 비용이 조정하는 게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영업활동 관련 없어서 조정해 준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 발생주의상 당기순이익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간 거다.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이제 증가했죠? 그러면은 현금흐름상 마이너스 그쵸? 20만 원이 되는 거고 대손충당금은 자산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부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산 차감 항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하나 더 나와요. 교재상에. 그래서
영업활동 관련된 영업활동 관련 없어서 조정하는 수익 비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NI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를 같이 다루셔야지 전체적으로 영업활동 관련된 현금으로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오답이 없이 다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X1년도 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그래서 여기서 역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당기순이익을 먼저 계산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제일 위에 있고 영업현금 흐름상 영업활동 관련 현금 흐름이 18만 2천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에 조정사항이 들어가겠죠. 조정사항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 단에 있어요. 단. 이자 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이랑 이자 비용, 법인세 납부 이런 거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영업활동 관련 없는 수익 비용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요거 이자 지급과 법인세는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은 18만 2천원이다 이렇게 써놓고 포괄손익 계산서상 사채 상환 손실,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이렇게 3개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자 비용 관련이 영업활동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정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사채 상환 손실이랑 감가상각비는 영업활동 관련 없는 수익 비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실은 더해주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더해주고 더해주는 이유는 영업활동 관련 없는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다. 사채는 재무활동이고 이건 투자활동 관련된 손익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법인세 비용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사항이 아니죠. 관련 없는 수익 비용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채권은 2만 원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원. 재고자산은 만 원이 감소하였다. 그럼 현금이 유입이 되는 거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입채무는 15,000원이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15만 7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 기본 로직에 따라서 계산하시면은 그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로직으로 한번 복습하실 때 같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